규제는요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 이제 세 번째 규제죠. 일단은 뭐 대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나왔던 규제들이 조금 밋밋하고 역부족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까? 대출 규제 이거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한간에서는 주담대에 대한 대출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 규제 지역에서 6억의 한도를 4억으로 낮추는 방안, 수도권은. 그리고 규제 지역을 LTV를 아예 0으로 하자. 그리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확실한 기조는 뭐냐면요. 대출을 크게 쪼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출 쪼이는 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총량 다 썼거든요. 이미 소진 끝났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에 나오는 대출에 대해서 지금도 대출이 되는 지역 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할당된 지역 은행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지금 개점 휴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출 상품 서비스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 하반기는. 그런데 인제 이 규제가 나오면은 이제 내년 정도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인제 좀 불안함과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든 손볼 겁니다. LTV와 한도를 손볼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규제 지역의 LTV를 0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 축소는 4억으로 그 방안들이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규제 지역이 '아 지금 규제 지역은 뭐 서울 쪽의 일부 지역만 아니냐.' 그리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을 확대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중소형 중저가 주택으로 풍선 효과가 낼 가능성들이 되게 크겠죠. 아마도 인제 고렇게 인제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면서 수도권에 있으면은 LTV 축소들이 0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것도 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요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에 대해서는 아마 전세 대출 제한 요런 것들이 나오겠죠.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있잖아요. 전세 대출이나 정책 모기지론 대출 관련해서 일단은 DSR 규제를 적용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인 세대가 부채가 있으면 주인 세대의 부채도 보고 갚을 능력이나 전세금에 대해 대응 능력이 안 되면은 그것도 문제를 삼겠다. 그리고 전세 보증 비율을 추가로 지금 90% 까지 있는 걸 70%로 보증 비율을 낮추겠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전세 세입자가 더 힘들어지고 전월세 씨 마르겠죠. 그리고 특히 인제 전세라는 건요. 사실은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주거 사다리를 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갭 투자라는 것들이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을 막아서라도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가격을 올리는 건요. 실거주자들이거든요. 갭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가격들이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올라가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방향이 투기 성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다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개가 있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상컨대 저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혹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을 서울 전체를 묶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알파 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천 주변까지 아니면은 뭐 분당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뭐 그렇게까지도 진짜 극단적으로 보면 그까지 할 수 있고 저는 '서울 전체가 규제로 매일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면은 서울 전역을 확대하거나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되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법이 개정되지 않으니까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서울을 어떻게든 규제로 전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실거주가 들어가야 되고 이건 의무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을 인제 지정한다는 건요. 거기에 거주를 당장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비과세 효과를 받을 수 없는 역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호제가 더 강력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토호제가 안 되면은 개정되기 전까지 법제화시키지 못한 부분의 한계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서울의 전역들을 어떻게 좀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노원도 안 오르고 지금 다 오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토제로 서울을 지정한다면은 경기도권의 또 풍선 효과가 지역으로 이전 확대를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토제 말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면은 그 조정 지역 확대 주변으로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인제 문제는 이런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를 하잖아요.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전체를 조정 대상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2026년 5월 8일 날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 기간이 끝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과 유예를 인제 없애 버렸어요. 그럼 이제 중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 전체가 집을 최소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과를 얻을 수 있는 중과가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 부여 되게 크잖아요. 2 주택 중과 엄청 크고 3 주택은 지금 최대 82.5%입니다. 최대 세율이 10억을 벌면은 8억 2,500만 원이 양도세로 나갑니다. 세 채면요. 두 채면 어떨까요? 두 채면은 최대 70% 대로 깎이죠. 그래도 그것도 큽니다 되게.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과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은 인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내년 되면 엄청나게 세지는 정책이 돼 있습니다. 취득세도 막은 것도 당연히 힘든데 실거주 안 해 가지고 양도세가 비과세 안 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내년 5월 8일 날 중과 유예를 없애버리고 그냥 중과를 해 버리면은 이제 내년 5월 8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폭탄을 맞는 시기가 또 되겠죠. 그리고 내년에 보유세는 오릅니다. 왜 오르냐? 이번 11 월까지 제가 저번에 나라장터에서 보여줬잖아요.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용역을 맡겼습니다. 인제 공시가 현실화 방안 그거를 반드시 할 겁니다. 왜냐? 그걸 해야지 세금을 많이 걷거든요. 그리고 이 공시가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화하거나 올리면요. 사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준조세들 뭐 인제 건보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한 스물 몇 가지의 어떤 세금들이 확 올라 버립니다. 아마 그거를 그래서 용역을 줘서 명분을 세우겠죠. 국가는 원래 그렇거든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을 어디다 내요? 연구 용역을 해서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할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걸 아느냐? 제가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하겠다고 정치적인 발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 예민한 것들은 연구 결과나 용역 결과를 통해 가지고 그 명분을 제시하고 요거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 근데 그 용역이요. 순수하게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느냐?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용역 발주한 발주처의 방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내년은 보유세 반드시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또 인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국토부 장관이죠.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 찬성 필요하면 해야."라고 했는데 오늘 국토부 장관이 장관이 아닌 인간 개인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근데 인간 개인 김윤덕이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저는 견해를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금 올리면 안 되거든요 많이. 세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하게 올리면 안 되는데 과하게 올릴 수밖에 없죠. 왜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지출을 많이 했으면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세금입니다. 근데 세금을 많이 하려고 하면 이 부동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경제라든지 기업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건전성이 높은 세금들을 걷어들여야지 부동산 이 세금이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종부세라든지 이런 게 인제 나중에 지자체들 교부세로도 발급이 되고 그 지자체에 도움을 주는 세금으로도 되긴 하지만은 아무튼 지금 생산이 너무 많이 없고 지출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공시가 현실화해야 되고 보유세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집값을 쪼끔 올라 줘야지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되는데 급하게 오르면은 표심에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다. 그 방향은 뭐냐? 소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지금 사람들이 되게 90% 100% 뭐 90%의 사람들이 이제 소비 쿠폰들을 발행한 것들을 인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소상공인들한테 돈 뿌렸잖아요. 그리고 인제 근로시간도 단축시키면서 똑같이 받아라라고도 하지만요. 뭐 그 외에 점심값 반값으로 만들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여행 가면은 또 쿠폰 발행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날까요? 다 세금이거든요, 세금. 그 세금이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할까요? 세금이 모자라면은 빚 내야죠, 빚. 제가 항상 이제 대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대출은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는데 소비성 대출은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독을 쓰고 있어요. 소비성 지출이잖아요. 뭐 기업의 활성화를 하란다든지 R&D에 그걸 올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대통령 특활비 늘린다든지 옛날에 영원이었다가 감사원 것도 영원이었고 다 영원 만들었고 지금 정권이 교체되니까는 그 정권에 맞게 예산들을 특활비도 80 예전에 3조 6 조를 다 깎아내렸지만 지금은 90조 이상으로 늘려 버렸잖아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 예산들을 자기 편의대로 많이 만들고 그리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풀고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지방선거 내년에 6 월이 있지 않습니까? 6월 이전에 돈 또 풀 겁니다. 이 표거든요 전부 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회수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세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토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 찬성한다. 만약에 정권이 이 정권이 아니었으면은 인간 김윤덕으로서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발언을 했을까요? 절대 못할 걸요. 연관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 명절 이후에 그다음에 토호제나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지역의 확대 요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신통기획 시즌 2 2.0을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부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 안정화에 대응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LH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공공택지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자기가 주관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데를 속도감 있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재건축, 재개발을 할 건데 언제까지 할 거냐? 2031 년까지 310,000 호를 착공하겠다고 합니다. 310,000 호.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서울시에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빼고 아파트만 한 102만 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 아파트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을 6년 안에 내겠다는 건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 정부와 동일하게 착공 기준을 내세웠어요. 우리가 착공에 안 속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만 다르게 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착공 기준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사전 청약을 해 가지고 빨리 입주 물량을 내겠다라고 얘기했고 착공 물량이 아니라 준공 물량을 2031 년까지 내겠다는 말이 달라집니다. 근데 착공 물량이죠. 그럼 2031 년에 안 나오고 2036년 7 년에 나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310,000 호면 여기서 몇만 호 나오겠습니까? 10년 안에 한 10만 호 나올까요? 그래서 일단은 공급 정책의 방향과 의미는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정부와 똑같이 착공 기준으로 서울시 내겠다고 310,000 호를 내겠다. 신통 기획으로 2.0 시즌 2로 오늘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310,000호 중에서 그래도 서울에서 좋아하는 선호하는 한강변에 310,000호 중에서 198 8 호를 짓는데 이것도 착공 기준입니다. 착공 기준. 취지는 좋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곽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강 벨트 라인에 198 8 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취지는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해 가지고 그 희소성들과 사람들이 가격들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착공 물량입니다. 198 8 호도. 그러면은 이것도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한번 써먹은 기준을 써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총 한강벨트의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310,000 호를 확대를 하고 35 년까지 준공을 370,000 호를 내겠다고 합니다. 요렇게 이게 이제 실제 보고서거든요. 31 년까지 310,000호 착공, 35 년까지 377 7천 호를 내겠다라고 준공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1에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속도를 내겠다는군요.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절차를 간소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신통기획 시즌 2를 만들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35 년까지 377 7천 호를 하고 우리가 잘만 하면 착공 물량을 390,000 호까지도 낼 수 있어라고 인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일단은 결론은 딱 이거예요. 신통기획 시즌 2를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그다음에 갈등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겠다. 이게 끝입니다. 어떻게 절차를 간소화하느냐. 환경 영향 평가 뭐 초안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본 검토하는데 이런 절차 폐지해서 속도 좀 빨리 하겠다. 그다음에 추정 분담금의 절차를 좀 간소화하겠다. 철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러면서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는 거예요, 시즌 2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뭐 임대 물량 놓고 하는 거 부서 간의 이견 조율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부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견들 조율하는 거 서울시가 빨리 하겠다. 그래서 시간 단축하겠다. 그래서 시즌 2를 377만 7천 호를 착공 물량들을 내고 준공 물량들을 내겠다. 31만 호를 2026 년까지 착공 물량을 내고 뭐 35년 6 년까지는 37만 7천 호를 준공 물량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시간을 전략해서. 그리고 뭐 이주비나 뭐 이런 부분에 세입자에 대한 갈등들이 있잖아요.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빨리 안 나가는데 이거 보상 갈등 없이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제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랑 완전 차이를 두는 게 뭐냐면요. 이건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 정부는 권한을 확대를 했잖아요. "공공에서 다 할 거야. 공공에서 싹 다 하고 중앙 정부에서 다 할 거야." 거버먼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오세훈 시장은 "내 모든 권한 중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 경미한 변경 구역 지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정의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아니라 기초지자체, 구로 다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거는 속도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정부랑 완전히 반대되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급의 예고편으로 집값을 잡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쪼끔 아쉬운 거는 신통기록 지금 된 게 있습니까?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 된 게 없는 상황에서 시즌 2를 냈잖아요. 왜 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공급 정책 내고 그다음에 서울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효과도 없는 정책을 이번에 내버렸습니다. 저는 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책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선 핵심지 한강벨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한다는 목표는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정부와 동일하게 착공 기준이라는 착시를 이용해서 심리를 안정시키려고 했지만은 안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착공 목표가 2031년이면 적어도 한강벨트에 준공되는 게 2035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2035년까지 집값이 떨어질 공급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자체 정책으로는 한계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얘기를 했잖아요. "한강벨트 토호제 추가 지정 없다. 공급 확대해서 집값 안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강벨트에 토호제 추가 지정이 없지만은 이번에 개정을 만약에 해서 토호제를 국토부 장관이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를 시켜 버리면 내가 토호제를 지정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를 지정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토호제를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를 안 막고 하는 취지들은 오세훈 시장이 맞지만 추가 지정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 버려야죠 전부 다. 힘들더라도 해제해 버려야죠. 해제를 해 버려 아니고 그냥 이제 보수적으로 쪼끔은 안정적으로 추가 지정 안 하겠다 했지만은 서울시가 안 하면 뭐 합니까? 국토부에서 지정권자 토호제 지정권자 국토부로 확대된 만큼 서울시보다 더 힘센 정부가 지정하면은 이 말은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서울시 자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 공급 물량은 민간을 활성화시키기를 위한 거였지만은 사전 시즌 1 그러니까는 저기 생각에 신통기획 그래. 신통기획 시즌 1이 아직 성공한 사례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시즌 2를 냈는데 효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시즌 1에 대해서 시즌 2를 덮어 씌웠고 그 기준을 정부 97 대책에서 착공 기준을 했는데 그걸 똑같이 도용한 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착공 목표가 2031년이고 준공이 2035년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은 2030년까지 집값의 공급으로서 떨어질 요인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2035년까지는 있을 거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민간도 마찬가지고 공공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나올 물량이 없습니다. 빨리 사업성을 좋게 해야 됩니다. 사업성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면요. 분양 시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격들이 급하게 올라가다가도 시장에서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그 가격들을 정해 줄 겁니다. 스스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들을 냈는데 정부 규제에 따른 가격 안정에 대항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 없다.
결론은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가 내면은 그 규제의 여파로 누적 수요는 더 커지고 심리는 불안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규제는 더할수록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고요. 패닉 바잉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심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불안한 심리를 없앨 정책을 이번 정부와 공공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